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호도법, 호도법과 그리고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까지 이제 배워봤는데요. 저희 오늘 하게 될 내용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리고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가능하다면 삼각함수의 정의까지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희 교재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기 개념 29번입니다. 자, 개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개념 읽어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라디안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자, 요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즉 여기 이렇게 부채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빨간색 호의 길이를 빨리 구하는 것, 그리고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를 제가 s라고 두었을 때 이 s의 넓이도 구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 반지름이 r이고 현재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인 상태에서. 자, 우선 공식을 먼저 여기다가 필기를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심각이 세타인 상황에서 호의 길이는 r 세타입니다. 반지름과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주시면 돼요. 다음에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고요. 혹은 요거 조금만 변형을 해서 2분의 1, 자, r 제곱 세타라는 거는 r 곱하기 r 세타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r 세타는 l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요 r 세타 자리를 l로 바꾸시게 되면, 넓이는 2분의 1 r l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 방법은 이쪽 위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호의 길이 l이 왜 r 세타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그리고 호의 길이가 r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부채꼴을 만드시게 되면 이때의 요 중심각의 크기를 이제는 우리는 1 라디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 만약에 우리가 요 호의 길이가 이제 몰라요. l이 됐습니다. 반지름은 여전히 r인데 호의 길이가 l로 커졌습니다. 자, 그랬을 땐 이제 몇 라디안이 될 것이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니죠. 거꾸로죠. 자, 우리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반지름이 r, 그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부채꼴을 하나 더 그릴 텐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에서 세타 라디안으로 몇 배가 커졌느냐면, 세타 배만큼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호의 길이조차도 몇 배가 커지냐면, 그렇죠, 세타 배만큼 커지게 돼서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세타 그리고 반지름이 r일 때는 호의 길이는 r 세타가 된다라는 거 증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넓이에 대해서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채꼴 제가 한 두 개를 그려볼게요. 같은 반지름인데, 자, 여기는 넓이가 3짜리 반지름을 중심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를 제가 한 3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부채꼴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한 3배 정도 늘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부채꼴의 넓이는 몇이 될까요? 그렇죠.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배만큼 커졌으니, 자, 부채꼴의 넓이도 여전히 3배만큼 커져서 9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중심각과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비례 관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중심각이 3배 커지면 넓이도 3배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 제가 비교군을 바꿔서 자,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원이 있습니다. 얘도 하나의 부채꼴인 거죠. 자, 같은 반지름 R이에요. 같은 반지름 R이고 이때 넓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제가 모르니까 S라고 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큰 원의 넓이는 우리 2파이 R제곱이라는 거를 공식으로 알고 있죠. 그럼 이 밑에다가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 작은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넓이가 S가 됩니다. 반면에 이 큰 원은, 큰 부채꼴, 즉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몇 파이예요? 그렇죠? 2파이가 되죠? 360도는 2파이인 거니까. 자, 2파이이면서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파이 R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2파이, 중심각이 2파이여서 세타까지 가려면은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자, 그쵸? 2파이분의 세타를 곱해줘야 되죠? 자,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넓이도 그러면 똑같이 몇 배를 해줘야 되냐면 2파이분의 세타 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S라는 녀석은 2파이 R제곱이라는 요 넓이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느냐? 2파이분의 세타만큼을 곱해주셔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죄송합니다. 요 넓이가 파이 R제곱이었죠. 자, 파이 R제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이 원은 넓이가 공식이 파이 R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다 이 관계식을 써보겠습니다. 작은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원의 넓이가 S입니다. 반면에 큰 부채꼴 즉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입니까? 몇 파이입니까? 그렇죠. 360도니까 2파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넓이는 파이 R제곱이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중심각이 2파이가 세타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2파이분의 세타만큼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덩달아 넓이도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2파이분의 세타를 해줘야 이게 S가 될 거예요. 따라서 관계식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S라는 녀석은 파이 R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해준 거냐면 2파이분의 세타만큼을 곱해주게 된 녀석이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게 되면 파이끼리 약분이 되면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즉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된다라는 거, 즉 2분의 1 RL도 될 수 있다라는 건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넓이 공식과 그리고 호의 길이의 공식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 33번의 문제를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그리고 호의 길이가 3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세타가 3분의 파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3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호의 길이는 R 세타잖아요. 즉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가 뭐가 나왔냐면 3파이가 나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R 곱하기 3분의 파이가 3파이가 나왔으므로 따라서 R이라는 녀석은 9였구나. 반지름은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됐었는데요.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그리고 호의 길이 3파이 집어넣으셔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2분의 27파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호의 길이가 4파이, 넓이가 12파이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 둘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호의 길이가 4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 S가 12파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넓이는 2분의 1 RL이기 때문에
요거 적절히 바꾸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그다음에 호의 길이 4파이였었네요. 자, 그게 12파이가 나오게 된 거니까 계산하시면 r은 6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 일단 찾아냈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6이었다.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도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 호의 길이 4파이라는 녀석은 r 세타입니다. 즉 저기 반지름과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준 값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이걸 통해서 이게 6세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결국 4파이라는 녀석이 6세타였기 때문에 따라서 세타 중심각의 크기는 6분의 4파이, 즉 3분의 2파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2파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이제 삼각비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중학교 때, 중3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제 처음 배우면서 배웠던 그 삼각비의 내용인데요. 자, 요거를 조금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자, 요게 중요한 말이죠.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하여,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사인 세타는 요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가 됩니다. 즉 b분의 a가 돼요. 자, 혹은 요거에선 이 삼각형은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인데요. 자, 이렇게 닮음인 삼각형일 경우에는 꼭 b분의 a가 아니어도 됩니다. b분의 a가 아니라 좀 더 큰 삼각형의 빗변분의 큰 삼각형의 높이로 하셔도 무관하다라는 거. 즉 b-분의 a-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사인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빗변분의 밑변이 됩니다. 자, 그래서 b분의 c 혹은 더 큰 삼각형의 빗변 b-분의 큰 삼각형의 밑변 c-로 하셔도 괜찮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는 c분의 a 혹은 c-분의 a-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입니다. 즉 이제 사인 30도, 뭐 사인 60도 이런 값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30도는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다음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혹은 루트 2분의 2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자, 그러니 사인 값은 30도, 45도, 60도가 될수록 점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점점 값이 증가하고 있다. 자, 다음에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은 처음에 코사인 30도가 오히려 더 큽니다.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다음에 코사인 45도일 때는 똑같이 2분의 루트 2다. 혹은 루트 2분의 1이다. 그리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은 아예 큰 거에서 점점점 값이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탄젠트 값은,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의 값이에요. 탄젠트 45도는 1이고요. 그리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요거는 꼭 반자동적으로 그냥 누가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뭐 이 이후 내용 나가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잠깐만 증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기 특수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각삼각형인데 제가 이 각도를 60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30도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사인 60도가 뭐 2분의 루트 3이다, 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다, 뭐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다,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옛날에는 우리가 1대 루트 3대 2의 b로서 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2분의 1, 탄젠트는 1분의 루트 3, 즉 루트 3 된다라고 그냥 외웠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편해요. 30도가 마주보는 곳은 길이가 1, 60도가 마주보는 곳은 루트 3, 그리고 90도가 마주보는 곳은 2의 그 길이 b를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설명하진 않거든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 편하게 요 길이를 갖다가 제가 2a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2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똑같이 생긴 삼각형을 갖다가 요 옆에다가 붙여볼게요. 똑같은 직각삼각형을 붙이면 요게 여기도 6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바로 자, 한 변의 길이가 2a인 그쵸,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 각도가 다 60도, 60도, 60도잖아요.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변의 길이도 2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이 선에 의해서 이 밑변은 반절이 됩니다. 절반이 돼요. 이것도 옛날에 나왔던 성질 중에 하나죠. 삼각형의 성질 중에. 그러다 보니 여기가 2a가 되면 그럼 이 30도가 마주보는 곳은 정확하게 길이가 딱 절반 a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알아내시면 되니까 빗변의 길이 4a제곱 그리고 밑변의 길이 a제곱을 빼신 다음에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 이게 바로 루트 3a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2대 1대 루트 3의 b를 이루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 요거 그 특수한 삼각형의 이 삼각 b값들은 꼭 알아두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5도일 때도 간단하죠. 45도일 때도 보시면 요 직각삼각형이면서 이제 한 각의 크기가 45도면요. 이건 무조건 무슨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냐면 이등변 뭐라고 하죠 이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등변은 이등변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여기 길이가 같게 됩니다. 자, 같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를 a라고 두고 a라고 두면 여기가 루트 2a가 되게 되면서 결국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코사인 루트 2분의 1, 탄젠트 a분의 a, 즉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셔서 꼭 잘 외워두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삼각함수의 내용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